어쨌든 이제 벌써 1시간 정도 지났네요.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네, 물어보세요. 그리고 사실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예, 예. 이분들이 이제 드시다 보니까 따뚜르메노가 좋은 건 아시는데 여러 가지 약을 또 드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병에 가서 드실 때 공복에 식전에 드시는 게 좋은지 이거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 자, 공복에 가서 이제 예, 예. 그 공복에 드셨을 때 속이 쓰리신 분들은 이제 위장병에 위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분들은 식사 후에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따뚜릅을 드셨을 때 어깨가 축 처지 힘이 없다. 이건 양이 많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물에 타서서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따뚜릅을 응용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실은 라면도 좀 먹고 싶은데 우리 몸한테 미안하잖아요, 라면은. 이런 때 따뚜릅을 넣어서 라면을 끓이면 국물 한 사발을 다 마셔도 몸이 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라면의 문제인데 그걸 밀어내는 게 칼륨이에요. 채소죠. 이 따뚜름은 채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도 도움이 되고 아까 영상에 잠깐 보니까 뭐 따뚜르 패치 얘기도 하시던데 아, 네. 우리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뭔가 파스를 붙이거든요. 이게 병원에서 파는 파스는 다 진통제고요. 이게 진통시켜 놓는 거죠. 그냥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 뭐 동전 파스나 이런 파스 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통증을 잊어버리게 하는 게 열증하고 냉증이에요. 그래서 뜨겁거나 아주 쿨한 걸로 잠깐 덮어놓을 뿐이 치료가 안 돼요. 이 산화질소는 혈관을 확장하잖아요. 그리고 혈액을 정화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얘를 붙여놨을 때 혈관을 이완시키니까 면역세포가 많이 와서 염증을 없애니까 근본적으로는 치료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지난번에 박사님께서 따뚜룹을 넣어서 에너패치가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아까 그 박주현님께 여쭤봤거든요. 패치를 지금 붙이고 계시더라고요. 어떠시냐고 여쭤봤더니 24시간 붙이고 뗐는데도 3일 동안 그 후끈거리는 게 남아있죠. 붙어요. 예, 3일 남아있죠. 동안 특히 발바닥에 붙여놓으면 발도 가볍고, 뛰었는데도 붙어 있는 것처럼 시원해요. 특히 네, 샤워 많이 느끼죠. 그래서, 그 패치는 아팠을 때 붙이지 마세요. 아프기 전에 붙이세요. 예. 약간 굳어지는 느낌이 있고, 그때 붙이면 그냥 아예 다 빨리 나서 버리는데, 아픈 다음에 붙이면 아무래도 더디죠. 뭐라고 바보처럼 기다려요. 예. 그리고, 이건 하루 종일 뭐 이틀 붙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따뚜룹 드시면서 소염제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요. 그냥 같이 병행해서 먹어도 되는지도 이런 질문. 병행해서 드시다가 이제 통증이 없으면 소염제 끊으시면 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산화질소의 기전상 사실은 뭐 아스피린이나 혈전 용해제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것들이거든요. 임의로 끊지 마시고 좋아지시면 약을 줄여달라고 하면 그 의사들이 다 줄여줘요. 병원에 가면 아이고 운동 많이 하셨나 봐요. 요새 뭐 속성일 없으셨냐고 왜 이렇게 몸이 좋아졌어 이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혈액 검사상 뭐 간 기능 수치라든지 요산 수치라든지 특히 이 나이 드시면 적혈구가 줄어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적혈로 늘어나는 뭐 기적적인 일 이게 지금 항노화예요. 역노화고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검버섯 같은 것도 잘 떨어지고 따뚜릅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화장품, 샴푸, 치약 다 있거든요. 따뚜릅도 우선 그렇게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냥 팩 하실 때 얼굴에 따뚜릅 바르고 팩 하시면 훨씬 좋은 결과를 더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용수 선생님께서 자가 면역 질환이신데 따뚜르메노가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질문은 병원에 가서 하셔야 되는데 자, 그걸 이제 의학적으로 제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자가 면역 질환은 뭐냐면 내 몸의 면역세포가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이제 그게 뭐 아토피부터 뭐 그 수많은 그 자가 면역 질환들이 있는데 이 모든 자가 면역 질환에 산화질소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산화질소에 어떤 기능 때문에 효과가 있느냐? 면역 관용이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산화질소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만 시키는 게 아니라 면역 관용 물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면역한테 네 친구니까 건들지 마. 네 친구니까 관용을 베풀라는 신호 전달 물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가면역 질환에 산화질소가 역할을 합니다. 여기 혹시 줄기세포를 맞았거나 앞으로 맞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줄기세포는 호밍 효과, 즉 신호 전달을 받고 얘들이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신호가 고장 나잖아요. 내비게이션 업그레이드가 안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혈관이 있어야 혈액을 타고 얘들이 전달해서 가는데 혈관이 다 좁아져서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세 번째는 염증이 있으면 거기에서 다 빠져 죽어버려요. 그래서 줄기세포가 어떤 사람은 효과가 나타나고 대부분 효과를 못 느끼는 게 이 세 가지 기능을 해결을 못해서 그래요. 저희는 지금 멕시코에서 엑소좀도 하고 줄기세포도 다 하고 올해 지금 국내에 제가 들여오려고 합니다. 산화질소 대사체와 줄기세포는 찐빵에 안 꼽어요. 안 꼽으면 찜은 맛없잖아요. 그래서 줄기세포에도 도움이 되고 자가 면역 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 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정춘자 선생님께서도 질문 주셨는데요. 이분 한 8개월 정도 드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부근 되시는 분이 6개월째 드시는데 이제 발등이 너무 부어서 신발이 안 들어간다. 딴 데는 좋아지는데 왜 발등이 이렇게 붓냐고 물어보십니다. 이제 집에서 응급처치하는 방법은 따뜻한 물로 스프하시고 산화제랑 발라보세요. 림프잖아요, 림프. 염증이 있는데 림프가 배출을 못 해준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져요. 시간이 지나면. 근데 그런 때는 뭐랄까 우리가 그 이제 증량요법이라고 증량요법 양을 좀 늘려볼 필요가 있다. 제가 사실은 너무 의학적 질문을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자꾸 빠져들게 하는데 이제 다음부터 방송 안 해야겠어요. 네, 사실은 그 서로 다 도움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저희들한테 엄청난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따뚜룹은 이 정도 됐으니까 이게 이제 좀 제가 지금 물량을 엄청나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따뚜룹은 이제 기능성 임상 실험이 지지난주에 끝났어요. 예, 120명을 했는데 60명은 유약 가짜약이죠. 60명은 진짜 약을 먹고 했는데 이 진약 60명이 퍼펙트예요, 퍼펙트. 안 좋아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식품이 있고 기능성 식품이 있고 의약품이 있어요. 근데 기능성 식품은 환자 대상으로 임상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약간 아파 올라가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계단을 올라가는데 좀 불편한 사람 정도를 데리고 기능성 임상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반건강인이지 환자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일주일 안에 다 걸어다니는데 아무 지장 없이 좋아지는 것들이 지금 다 나타나 버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레드바이오가 있고 그린바이오가 있어요. 레드바이오는 이제 의약품이죠. 그린바이오는 이제 농산물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화이트바이오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저희는 이 트리플 바이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레드바이오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의약품이니까. 51%의 순작용과 49%의 부작용이 있고요. 그린바이오는 효과가 약합니다. 그래서 반건강인도 별로 좋아지지 않는. 이게 이것 때문에 좋아졌나, 내 컨디션이 좋아졌나 알 수 없는 정도고요. 식품은 그냥 우리가 늘 먹는 식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 바이오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만들 때 공해가 나와요. 부산물로. 가스도 나오고 막 쓰레기도 나오고 이러는데 저희는 리사이클링을 합니다. 리사이클링. 하나도 밖으로 버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화이트 바이오와 그린 바이오와 레드 바이오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레드 바이오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8시 15분이 됐는데요. 지금 사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따뚜르비 일파만파 소문을 타고 퍼지게 되면서 이제 판매가 급증해서 늘 이제 품절 상태가 이루어지지만 저희가 이제 세미나 때마다 3 플러스 1 꼭 세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그런 프로모션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물론 지금 구매하셔도 저희가 이번 주에는 조금 그 배송이 어렵고 다음 주부터 순차 배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배송할 것이 남아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담당하시는 관절 코치분들께서 아마 문자를 보내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결제 순서대로 저희가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결제 빨리 하시는 분이 먼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이렇게 한 번씩 행사하잖아요. 우리 회사 직원들 죽어나요. 택배산이라고.
예, 사실은 예, 좀 귀한 따뚜룹인데 이렇게 또 결함하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세미나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만 또 드려야 되는 혜택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바쁘신데 저희가 그 지금 6개월 되신 분 또 5개월 되신 분 뵀는데요. 이제 15일 되셨는데 남편분은 5일 만에 다리가 안 아프시고요. 지금 아내분 되시는 분은 진짜 처음으로 이제 알바를 다닌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리가 좋아지셔서. 그 장면 잠깐 보시고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충북의 청주로 가보겠습니다. 충북 청주. 따뚜루 배노를 드신 지 15일 되는 김효준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 사는 64세 된 김효주라고 합니다. 저는요, 무릎이 너무 아파갖고, 이 갱년기 시작되면서부터 조금 아프더니, 코로나 오고 그 예방접종 2차까지 맞고, 너무 아파갖고, 그 뒤로는 맞질 않고, 이따가 다리를 너무 한쪽을 절다시피 찔럭찔럭하고 다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전 다리 아픈 게 표가 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넌 살 빼야 된다 소리만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 제품이라는 거는 이것저것 안 먹어본 게 거의 없고 또 기계도 이것저것 다 사서 써보고 지금도 이 방 저 방에 다 있는데 너무 다리가 아파갖고 병원으로 달려가려고 주사 맞으려고 진짜 진통제라도 그냥 맞고 싶어갖고 가려고 했다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 따뚜룹이 뜨길래 그래 한 번 더 속아보자 이런 마음으로 먹고 보니까 아 처음에는 막 두통도 심하고 더 심해지고 제가 평소에 뒷골도 많이 아파갖고 내가 뭐 잘못됐나 했었는데 그걸 먹다 보니까 너무 아파갖고 담당 선생님한테 보내주신 선생님한테 나 이거 못 먹겠다고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그 담당 여사님께서 반응이 오는 거는 여사님 좋은 거라고 여지껏 본 중에 그래도 그렇게 빨리 온 거는 처음이라 그러면서 한 보름 먹었는데 보름 먹고 보니까 아 몸이 잠도 잘 자고 근데 두통은 계속 한 번씩 또 있다가 있으면 그냥 자고 일어나면 깨어나고 주로 두통이 뒷골이 제가 평소 때 뒷골이 아팠는데 그리고 아프고 한 번은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먹었는데 속이 미식거려서 저 했더니 위가 안 좋으시냐고 그래서 그랬더니 그러면은 거기에 꿀을 조금 타서 잡수치면 잠이 잘 올 거라는데 진짜 잘 잤어요. 그래갖고 먹었는데 점점 지금 한 보름째 먹었는데 이 다리가 저도 모르게 잘 걷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계단을 어제는 어디 교육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진짜 제가 한 발 뛰던 사람이 두 발로 그냥 싹 내려오니까 저 자신도 좋고 그렇게 급하게 가지 마 그랬는데 저는 다른 사람 모르니까 나만 알으니까 그래갖고 내려와갖고 이렇게 흐뭇했어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갖고 내가 이게 날아갈 것 같은 너무 몸이 아팠다가 그러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 스스로가 내정거장을 저기서부터 걸어왔어요. 더운데 한낮에 버스 시간도 안 맞고 그래서 원래 한 정거장도 걷기 못 걸어요. 못 걸었었어요. 겁도 나고 그런데 진짜 걸어왔냐고. 그래서 땀이 막 저기 했는데 이 사람이 원래 아팠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옆에서 제일 가까이서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너무나 좋아진 거예요. 걷는 모습서부터 그전에 이렇게 뒤에서 보면 몸이 한쪽 이렇게 삐딱하게서부터 걸어가지고 제대로 허리가 앞으로 굽고 항상 뒤에서 봐도 환자다. 그걸 딱 알고 특히 어제 계단 같은 데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은 밑에서 한숨을 먼저 쉬고 올라가요. 이걸 어떻게 올라가나. 그런 모습을 남편이 봤을 때는 안쓰럽죠, 솔직히. 근데 지금 이거 이제 먹은 지 보름 정도 됐는데 요새 보니까 거침없이 이제 걸어가고 내려올 때도 아무 탈 없이 그냥 축축축축 내려오고 그런 거 보니까는 그래도 이게 좋은 약인가 보다
한번 나도 한번 더 먹어보자.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줬지만은 좋은 거 줬으니까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면. 그거 아침에 일을 쉬고서 많이 해가지고 무릎에 물이 차고 그래가지고 그 물을 빼러 강원도로다 이 청주에서 강원도까지 가서 침 맞고 또 이런 청주 인근 병원에 가고 물 빼고 무릎에 물이 차가지고 그런 거 많이 뺐어요.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그래 제가 제 자신이 어떤 때는 무릎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 무릎에 그 뭐야 그 쑥뜸질인가요? 태웠어요. 살을 뼈가 보일 정도 태웠어요. 그 지금도 흉터보면 여기 이렇게 선명하게 나왔는데 하여간 무릎 아파갖고 뭐를 못했어요. 마음대로. 식구가 몰래 주었는데 난 그걸 뭔지 몰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따뚜릅이라고 그랬는데 따뚜릅이라고 갖고 나는 땅두릅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니래 따뚜릅이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그냥 주는 대로 무조건 내가 먹었죠. 식가 주는 걸 먹었을 때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나중에는 현장에서 우마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다리가 너무나 아팠지만은 그걸 먹고서 어느 순간부터는 나도 몰래 그냥 의자를 이렇게 한 발로 더 먼저 이렇게 발을 내딛게 되고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심코 올라갔는데 집에 와서 식구가 오늘 괜찮았어? 다리 안 아팠어? 그러길래 몰랐죠, 나 그냥. 그러고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을 때나 가볍게 의자에 올라갔네? 그래서 그랬더니 식구가 그 무슨 적인지 알아? 물인지 알아? 따뚜릅이야 그러길래 그게 뭔데? 그랬더니 그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당신 준 거야. 한번 먹어봐. 그래서 그거를 닷새 정도 지금 이제 계속 먹고 있는데 믿고 먹었죠. 무조건 되고. 저는 솔직히 현장에서 일할 때도 밥 먹으러 점심시간에 가서 밥 먹으러 가면은 식당문 딱 열고서 의자가 없고 그냥 바닥에 앉는가 하면 그냥 나왔어요. 바닥에 앉는 게 무서웠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러면 같이 일하러 가는 사람들이 왜 나와? 그랬다고요. 그러면 나는 나 싫어. 여기 앉기 싫어. 몸이 불편해서 내가 못 앉고 밥 먹는 게 꼭 벌 받는 거야. 나는. 무릎 꿇고 벌 받는 것보다 더 힘들어. 의자에 있는 대로 갈래. 그렇게 해서 밥 먹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며칠 안 먹었지만 다리가 좋아지니까는 기분이 진짜 너무 이렇게 뭐랄까 날러 간다고 그럴까? 저는 현장에서 물을 많이 먹으니까 소금을 넣어서 먹었어요. 그냥 먹는 거죠. 소금을 땀을 많이 흘리니까 소금을 타서 먹으면 전해질이 몸에 많이 쌓이니까 투입이 되니까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금을 타서 먹으니까 갈증도 덜 나고 몸에도 더 흡수가 빨리 되니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었는데 하여간 지금은 몸이 좀 가볍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구부릴 때나 일어설 때나 돌아다닐 때나 그냥 밝은 표정으로 다 일하게 되고 피곤한 걸 모르겠고 그거 아침에 내가 이날 때까지 일찍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신랑이 항상 일찍 일어나지. 근데 지금은 5시 반, 6시 그때는 딱 일어나요. 밥 해주고 그러는 것 때문에 아주 피곤해갖고 맨날 죽치고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깨어나다. 그걸 느껴요. 진짜 그랬잖아요. 일찍 일어났잖아요. 그래, 막 귀찮아하지도 않고 뭐. 요새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됐지. 아니 내 자신이 내가 느껴. 그걸. 부지런해졌지. 몸이 가벼우니까 부지런해지고 그러니까. 주는 거야? 난 그 따드럽을 목 마를 때는 그냥 현장에 저 큰 PT병에 담은 거를 수시로 먹어요 그냥. 이런 맹물보다 나아. 서로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야말로 온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프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병원. 그래서 병원에 있다 보면 어디예요? 요양원 가는 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건강을 챙김으로 해서 자식들한테도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파갖고 뭐 병원에 가 있거나 그럼 애들 신경 쓰이잖아요. 우리가 건강해야 된다. 그래야 애들한테 도움 주는 거다. 애들이 남매가 있는데
애들이 저거 하면 엄마 아빠 아프다면 당장 신경 쓰이잖아요. 나는 지금 그래요. 우리 사돈들도 다 가족들이잖아요. 사돈네도 안 아파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야 다 자식들도 다 편안한 거고. 이렇게 갖고 제가 건강해져서 오히려 활동해 갖고 나가서 돈을 벌으면 그거 갖고 또 저기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생각을. 아픈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주사를 맞든지 뭐를 하든지 그 순간에 낫고 싶은 마음, 그것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자식한테 나 이렇게 아프다, 나 이렇게 많이 아프다 소리는 못 하잖아요. 맨날 살 빼래 소리만 열심히 하고, 살도 빼봤어요. 빼보니까 막 손발이 후들후들 떨리고 뭐 그래서 안 좋게 하고. 그런데 이걸 만나고 진짜 저는 너무 좋아요. 아파도 제가 그냥 제약을 다 맞춰서 먹어봤어요. 그분은 줄이라 그랬는데 아니야, 내가 빨리 낫고 싶은 마음에 먹었어요. 한 포에 500ml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한 번 더 속으시라 그러세요. 한 번 더 속아보시라 그러네요. 나는 너무 좋으니까. 어? 진짜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 많아요. 저기 1200도 저는 한 박스 사놓고 사서 먹었고, MSN을 대놓고 먹었고, 아무도 몰라요. 신발도 좋은 거 신어보고 안 돼서 힘들었어요. 나는 진짜 하느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맞춰서, 때 맞춰서 살려주시려고. 더 좋아져갖고 내가 이제 더 활발하게 살고 싶은 거. 누구든지 그거는 누구든지 소망일 거예요. 지금 여기 부분 되시는 분도 회사에서 일하시는데 굉장히 피곤한 게 없어지시고 걷는 것도 잘 걷는다고 너무 신기하다고. 그렇지만 이제 산화질소에 대한 기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좋았다 안 좋았다를 반복하면서 이 자연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 노폐물이 나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따뚜르베노를 드시는 많은 분들이 이게 금방 좋아지시는 분도 있고요.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많이 회복을 하면서 호전 반응을 많이 이제 겪으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 드시는 많은 분들이 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이제 얼마 있어야 좋아지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박사님께서 얼마 있어야 좋아진다라는 말씀보다는 우리 기전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요. 제가 점쟁이 아니고요. 아무리 실력 없는 점쟁이도 50%는 맞춰요. 된다, 안 된다, 이야기. 역치입니다, 역치. 내 질병의 면역이 염증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1의 강도가 필요하고요. 어떤 사람은 2, 3의 강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제 1kg짜리, 자, 이게 500ml 생수잖아요. 500g이거든요. 이 500g을 500g 이상의 힘으로 들어야 되는데, 갓난아이가 500g 힘을 절대 못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1년이고 2년이고 먹으면서 서서히 좋아지시는 거고요. 꿀꺽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이상의 힘이 필요하니까, 자, 어떤 분은 따뚜룹 하나가 하루 종일 먹기도 많은 거고, 어떤 분은 필요에 따라서는 하루에 8포를 드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인 몸이 안 좋으면 이걸 증량요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증량요법을 통해서, 자, 저희는 이 500ml 한 병에 한 포를 타서 먹으라고 지금 권장사항이 나가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등치가 크거나 암이 걸렸다거나 너무나 뭐 자가면역장 이렇게 큰 이런 그 심한 분들은 때로는 2포를 타서 한 번에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역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단 올라가는데 좀 불편한 정도 사람은 역치만 맞추면 일주일 안에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저희가 이제 임상을 통해서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강릉에 계신 분처럼 사실은 일기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가 내가 통증의 강도를 100으로 느끼다가 70이 좋아져도 30부터 100으로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운동 능력이나 기억 능력이나 학습 능력이나 인지 능력, 피부, 검버섯도 없어지고 하지정맥도 없어지고 수많은 내 몸에 긍정적 이벤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팠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건 살아있어는 누구나 공부하고 먹어야 된다. 21세기는 자가치유의 시대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도 곧 고갈됩니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우리 애들 하나가 어른 한 명을 부양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럼 아이들은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집 사는 건 고사하고 먹고 살기도 힘들 겁니다. 선진국의 가장 큰 과제는 노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근데 이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첫 번째 방법은 내가 내 몸을 스스로 치료하는 겁니다. 이 소중한 내 몸 국가가 지켜주는 거 아니고요. 자식들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몸 건강이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내 몸 건강이 또 자식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죠. 또 내가 아프면 의료비를 많이 써요. 내가 낸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손자들이 낸 의료비를 갖다 다 써야 되는 현실이 닥쳐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줌 미팅에 참석하신 분들만이라도 따뚜를 공부하고 자가치유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의약품의 80% 이상은 필요가 없다. 하나로 충분하다. 어떤 의학적 상식을 가진 사람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이 되고 세포에 충분한 영양성분을 전해주고 노폐물을 빼내는 일을 하고 세균과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 있는 물질이 내 몸에 있는데 왜 약이 필요할까요? 다소 늦은 감이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잘 이행하시면 더 좋을 거고요. 이 따뚜는 뭐 임산부가 먹으냐 되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많아요. 여기 이제 자녀분들이나 며느리들도 있을 테니까 임신을 하게 되면 아이가 먹고 남는 걸 엄마가 먹어요. 그러니까 항상 엄마는 영양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따뚜름은 임산부가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우리가 엄마 젖을 먹은 아이들이 건강할까요? 분유를 먹은 아이들이 건강할까요? 면역력 측면에서는 엄마 젖을 먹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엄마 젖의 첫 번째 나오는 초유, 이게 산화질소 덩어리입니다. 산화질소는 생명체가 시작할 때부터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는 반응들을 견뎌내면서 내가 이제 드시는 양을 적정량으로 내가 조절하면서 드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럼 나이가 좀 많거나 또 치매가 좀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너무 세게 드시는 것보다 물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드셔도 이게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지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어요. 효과는 똑같아요. 다 자기한테 맞게 먹으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아마 여기 지금 리드젠에 있는 상담하시는 분들 교육 다 돼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을 제 말만 믿으려고 마시고 그분들을 저와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약사 선생님들이 다 기전을 가르쳐 놓은 겁니다.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 근거 중심의 식이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경쟁업체에 저를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제가 법적으로 문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저희가 하는 일은 이 근거 중심의 식이학이라는 건 뭐냐면 세포 실험을 해야 사람한테 바로 실험하면 안 되잖아요. 세포 실험을 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장기 독성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 중심의 식이학, 그래서 반드시 임상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기초 교수님들과 생리학 선생님들과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윤리위원회를 통과해서 인체 적용 실험을 해서 뇌혈류, 병동맥, 고혈압, 체온, 여성 갱년기, 최근에는 이제 무릎 관절염, 그다음에 이제 수면.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되냐 호르몬이거든요. 남성, 여성 해가지고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을 전부 지금 임상 실험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것들을 시장 순위에 의해서 임상 실험을 해서 계속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따뚜룹 에노를 드시고 관절이 좋아지신 분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이제 따뚜룹 에노가 그렇게 관절에 그 효과가 있는 것은 따뚜룹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들어있는 마늘이라든가 콩이 그 발효가 되면서 그 항산화 물질을 만들어서 관절에 큰 도움을 준다는 그런 내용들을 박사님 논문을 통해서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화제소를 선택하실 때 반드시 콩하고 마늘이 들었는지, 또 우리가 수면이 따뚜루에놀 드시면 잠이 잘 온다고 하셨거든요. 또 여기에 들어있는 쌀룬, 예, 가바라고 하죠. 그런 성분들도 반드시 확인하셔서 내 몸에 맞는 거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박사님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질문이 많으세요. 근데 두드러기가 나고, 두드러기 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얘를 바르는 거예요. 예, 발라도 도움이 됩니다. 예, 어쨌든 오늘은 서 감독님 여기서 끝냅시다. 내일, 내일도 새벽에도 출발하셔야 되고 일정이 할 일이 많고, 지금 네네. 제가 거의 뭐 1시간 반 우리 지금 그 함께 하신 분들 뵀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쯤 우리 따뜻럽 갖고 좋아지신 분들, 뭐 네. 따뜻럽 데이 같은 거 한번 하는 것도 아이디어일 것 같아요. 오시면, 개발자 만나시면 좋잖아요. 그런, 더 자세한 얘기도 이렇게 이제 직접 대면해서 들으실 수 있고, 저희는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 지역에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저희한테 막 제품 사러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제품 파는 회사 아니고요. 연구하고 원료만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그 니드젠을 통해서 판매는 니드젠이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냐면, 저희 회사 내에 지금 200명 정도가 돌아서 강의할 수 있는 강의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오시면 우리 의과대 교수님들, 약사 선생님들, 제가 우리 인체에 대해서 산화질소가 어떤 기적적인 일을 하는지 충분히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쁘신데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사님. 예. 아, 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그 미국에서 그 하버드 의대에서 메이오 클리닉에서 이제 교수님들이 오셔서요, 이제 전국 투어를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심포지움을 하시게 돼서 이제 그 준비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아는 데까지도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산화질소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기닌으로 만들어서 산화질소라고 파는 제품이 그 아마존에 1,000개가 넘게 있다 이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화질소 대사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요. 천 박사님이 처음에 그 따뚜르베노를 만드실 때 노인분들이 드셔도 몸에 정말 무해하고 장기 복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어떤 물질을 전혀 넣은 것이 없습니다. 따뚜르베는. 그 다음에 이 산화질소가 만들어지면 흡수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제가 아까 콩과 마늘 이야기를 잠깐 드렸는데요. 제가 이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음, 콩과 마늘에 대한 그 논문들을 한번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발효된 그 마늘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요, 굉장히 놀라운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마늘 하면 알리신이라고 근데 매운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생마늘 많이 드시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산화질소로 바꿔서 이 만들어진 이 마늘 성분이 그 효과가 228배나 훨씬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드리면은요. 사실 이 마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유기황, 이 황이라고 하더라도 유기황이 되었을 때 연골로 바로 가거든요. 우리가 좋은 뭐 콘드로이친이나 뭐 상어 연골 이런 것도 많이 드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드시면 바로 연골로 가느냐? 사실 그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몸에 먹었을 때는 저번에도 약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간독, 신독이라는 게 있다. 간에서 한번 분해되고 신장을 지나가며 독을 한번 남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독신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간에 있어야만 연골로 밀어주거든요. 그래서 그 물질이 연골로 갔을 때 효과가 있는 건데 간이 나쁘거나 심장이 나쁘거나 하면은 거기서 밀어서 연골 쪽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콘드로이친을 드셔도 연골에 좋다는 걸 드셔도 나는 효과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산화질소는
1998년도에 이제 노벨 의학상을 받게 된 계기가 우리 몸에서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밝혀진 거거든요. 이 산화질소가 사실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모든 뼈에, 그다음에 우리 모든 세포에, 신경세포에 모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 박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산화질소가 신호 물질이기 때문에 신호를 줘야 움직이는 거거든요. 우리 세포에는 뇌가 없어요. 인간은 뇌로 생각을 하고 내 몸이 아픈 구석구석을 내가 살펴주지만은요, 이 세포에는 뇌가 없기 때문에 이 신호로 받아들이거든요. 이 신호를 주는 것이 바로 산화질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그 골다공증이 산화질소를 먹고 좋아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뼈를 만드는 곳은 어디에 있냐? 뼈 세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뼈 세포 안에 조골세포, 파골세포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뼈를 만들고 뼈를 부시고 나서 뼈를 새로 만드는 것이 이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이 뼈에서 하는 일인데요. 그 신호를 누가 주냐? 바로 산화질소가 주거든요. 지금 뼈가 부족한데도 골다공증이 왔는데도 이 신호를 주지 못하면 뼈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내 몸에서 산화질소가 충분하면 이 신호가 왕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몸 전체가 활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산화질소 NO를 드시니까 언제부턴가 내가 굉장히 피곤하다. 땀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 박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따뚜르베노를 드시면 내가 30분 자전거 탄 효과가 있다. 그만큼 신진대사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이 좀 차거나 몸이 좀 피곤하거나 아니면 심장이 좀 많이 뛰거나 하는 현상들이 일어나지만 이것은 신진대사를 빨리 함으로써 순환을 좋게 하면은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내 몸에 공급하고 또 안 좋은 노폐물을 빨리 빼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부종이 있는 분도 아까 과량의 산화질소를 더 보충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는 원래는 우리가 체력이 각자 체력이 있어야 노폐물도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몸이 안 좋은데 하루 종일 설사하면 힘들 거예요. 또 내가 나이가 80인데 20대처럼 달리기를 하면 힘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받쳐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산화질소를 드시는 게 이 산화질소를 잘 드시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내 몸에서 좀 과부하가 걸려서 이만큼 먹었더니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 멈추시는 거지만 내가 이만큼 먹어도 머리도 아프지 않고 이렇게 몸이 힘들지 않는데 이제 발만 너무 붓는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맥에서 혈액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동맥으로 한쪽으로 가고 한쪽으로 림프관으로 순환하게 되어 있거든요. 림프관으로 노폐물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림프관이 좋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림프관이 아주 굳어진 상태에서 산화질소가 순환을 시켜서 노폐물은 빼냈는데 그게 위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부종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화질소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80이 넘으신 분께 저희가 산화질소를 더 많이 드시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너무 많이 드셨을 때 혹시 뇌혈관이 확장되면서 어지러우시면 뭐 항상성이 있어서 뇌혈관이 터지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 산화질소는 내 몸에 최적화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혈관이 넓어지면 다시 수축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혹시라도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시면 다칠 수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양을 조금 줄이셔서 좀 편하게 몸 힘들지 않게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내가 너무 이 호전 반응이 오래 가거나 불편한 것이 많이 있으시면은요, 원래 산화질소 양을 늘려서, 따뜻의 양을 늘려서, 두 포를 드시던 거를 네 포를 드시거나, 네 포를 드시던 걸 여섯 포를 드시거나 점점 늘려가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 몸 체력에 맞게끔 이렇게 드시면 참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뵀던 이제 박금수님께서 탁구를 치기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걷기도 어려웠던 분이 탁구를 시작하셨어요. 그 다음 단계로 저 산 위에까지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분이 다리가 아프지 않고 이렇게 올라간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진 이유는요. 바로 근육이 생겼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육은 산화질소는 근육에 저장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하지 않으셔도 근육이 어느 정도 탄탄해져요. 얼굴이 젊어졌다고 말씀하시는 분은요, 이 내려가는 이 얼굴로 해서 경동맥을 타고 가는 산화질소가
어디에 저장돼요? 뇌와 얼굴에도 저장되기 때문에 피부가 점점 탱탱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근육이 많아지면서 못 걷던 분이 걷기 시작하고,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뛰기 시작하고, 산의 등반까지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저번에 저희가 지난번에 순천에 계신 분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100m를 걷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집이 2층인데 1층도 못 내려가셨고, 여행 가실 때마다 차에 혼자 앉아 계셨는데요. 그분이 11시간 백록당 등반을 하시고 산화제 속에 따뚜르 베노를 가지고 이제 인증샷을 찍어서 보내주신 그 사진도 아마 그 편지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내 인생이 점점 젊어지게 되면 다리가 건강해진다고 해서 다리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리가 건강해지면 내가 많이 돌아다닐 수 있고 많은 생각도 할 수 있고 많은 분들을 만나고 인생을 즐길 수 있고 또 이제 김효준 님이 아까 제가 인터뷰를 갔을 때 이렇게 몸만 건강하면 돈도 많이 벌어서 돈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절대 나이가 많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람의 나이는 혈관 나이를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혈관을 잘 관리하시느냐 그것이 나의 나이를 결정하시는 거니까요. 지금 80세이신 분도 70이 되실 수 있고요. 70이 되신 분도 60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요. 원광대에서 산화일소 대사체 센터장을 하고 계시는 그 배현옥 교수님께서 10년은 충분히 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도 원래 이제 백반증이 있으셔서 항상 산화질소가 이렇게 좋아질까 해서 계속 드셨는데요. 한 2년 반 정도 드시고 지금 뵈면은 애기 피부세요. 백반증이 전혀 없으시게 애기 피부세요. 이렇게 아까 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 표적 물질이다. 산화질소는 만병통치약으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온몸이 좋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우리 몸은 자생력이 있다. 내 몸이 더 좋아질 수 있게 의사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히포크라테스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 따뚜르 베이노 가족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유튜브를 같이 보시면서 내 몸의 의사가 되시라고 하는 것은요. 내 몸의 진단 반응을 느끼시게 되면 스스로 내 몸의 의사가 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한 포 먹었을 때 어떤 반응, 또 한 달 먹었을 때 어떤 반응 쭉 아시게 되면서 내 몸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내 몸의 주치의를 찾게 되면서 스스로가 주치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개월 이상 드신 분들은 거의 박사세요. 그래서 주위 분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거든요. 스스로 내가 좋아지셨기 때문에 가족들도 같이 드시고 친구분도 친척들까지 같이 드시면서 그분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지금 좋아지신 분들이 입이 간질간질하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내가 너무 좋아지니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또 얘기를 듣는 분은 믿지를 않으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병원 약에 익숙하게 돼서 그렇거든요. 병원 약은 어때요? 드시면 바로 좋아지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좋아지고 아프지 않기 때문에 좋아진다고 어떻게 보면 착각인 경우가 많아요. 그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 일단 무릎은 아프지 않지만 염증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프지 않다고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더 다리를 많이 쓰시게 되면 염증이 더 깊어져서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항생제라든가 또 현대의학이 가져온 여러 가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한 가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의사분들이.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EBS에서 촬영한 그 내용인데 양심을 가진 의사분이 촬영을 한 겁니다. 자, 제가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잠깐 그 의사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혈압약 중에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조금 싱겁게 먹는 노력을 하면은 이 약을 하나 뺄 수 있는 거예요. 약이 다 독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약을 조금만 먹어야 되거든. 이뇨제 약을 하나라도 빠져나가요, 줄여보려는 이번에. 홍 교수. 그의 전공은 신장내과다. 사실은 저도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은 세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 네,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의사분들이 가장 똑똑하신 분인데 저랑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다가 혹시 이제 꼭 내가 혈압이 높지 않은데 약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드실 것이 아니라 내가 따뚜르베놀 드시면서 혈압이 좀 떨어지면 네, 그때는 약을 좀 줄이셔도 사실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질문들도 많이 올라왔는데요. 4개월 이상 먹어도 통증이 있는데 왜 그런가요? 맞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박주현 님도 4개월 동안 계속 호전 반응이 있어서 눈물도 나고 눈도 아프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서 그분은 책을 보셨기 때문에 그 산화질소의 기전을 이해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산화질소의 기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따뚜르베놀 드시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이건 자연 치유이기 때문에. 자연 치유와 병원에서 주는 약은 뭐가 다르냐면요. 병원에서 주는 약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증상은 없애지만 예, 그 병을 원인부터 치유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산화질소는 자연 치유, 내 몸에서 자연 치유를 하는 물질이에요. 내가 어떤 관절이 오기까지는, 관절염으로 다리를 걷지를 못하기까지는 어디가 막혀서 염증이 온 거거든요. 원래 한의학에서는 간의 염증이 관절로 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보이지 않는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거든요. 이 보이지 않는 속에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실타래 같이 많이 있는 혈관의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도미노처럼 다음 문제를 일으키고 다음 문제를 일으키기 위해서 관절에 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관절을 치유하기까지 그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내 몸에 들어가서 산화질소가 이제 한 번씩 돌아보기 시작하거든요. 돌아보면서 어디가 안 좋은지를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그거는 우리 신경세포가 없으면 알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 몸에 암이 생겨도요. 암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암의 주기가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암씨가 생긴 지는 10년이 넘었는데 내가 암이 발견된 건 10년 후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관절염이 온 것도 지금 시작되거나 10년 전이지만 그 전부터 있었던 염증들이 같이 왔다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염을 가지신 분들이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치매라든가 것을 복합적으로 가지신 분들의 퍼센테이지가 너무 높다라는 거. 하지만 따뚜르베놀을 드시면서 관절염이 치유되면서 좋아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시고 나면은 내가 딴 데가 치유되면서 관절도 같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따뚜르베놀을 드시면 어디부터 좋아지느냐? 물론 관절도 좋아지고요. 천 박사님께서 25년 전에 그 어머니 당뇨 때문에 산화질소를 이제 만들게 되셨는데 그때 산화질소인지 모르고 여러 가지를 발효를 했는데 그 약효가 계속 가는 거죠. 그게 고정화 기술이었는데 그때 그걸 모르시고 어머니를 한번 드셔보시게 했던 그 내용을 그 천 박사님 형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관절염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좋아졌다라는 천연수 박사님 형님 얘기입니다. 25년 전 어머님이 한참 당뇨와 합병증으로 고생하실 때인데 저도 저는 이제 큰아들이니까 이제 자주 어머니 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제가 너무나 그냥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님이 너무 힘들어하시니까 당뇨 합병증 때문에 감기 자주 걸리시고 감기도 안 나가고 뭐 손발에 상처 생기면은 그게 또 안 낫고 그리고 또 손발이 저리다고 힘들어 하셨어요. 자식으로서 굉장히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근데 동생이 어느 날 그 마늘을 그 발효한 거라고 부모님도 잡수고 형도 좀 먹어보라고 가져왔는데 저는 그때 젊을 때라 잘 안 먹었죠. 그랬더니 그 며칠 잡수셨는지 아버님이 먼저 전화가 왔어요. 에피소드죠. 야, 현수가 뭐 이거 발효한 거 갖다 놓은 게 있잖냐? 예. 야, 이거 먹어보니까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남사스럽게 야, 이거 천연수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걸로 정력제 만들으라고 해라. 아버님이 좋으시다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어머님은 잡수시더만 너무 좋다고 큰아들 너도 먹어라. 그렇게 저한테도 확인을 하셨어요. 너무 좋다고 당신의 이제 여러 가지가 좋으신 거죠. 이제 피로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어머님은 나중에 저희 어머님은 이제 인슐린 투여를 정기적으로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펌프로 인슐린을 공급받다가 이제 기능이 나이가 너무 들으셔서 조절 기능이 힘드니까 이제 주사를 맞으셨어요. 근데 그것마저 다 끊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인슐린 당뇨 주사를 끊고 천연수가 발효한 이 식품으로만 치료를 다 했죠. 합병증은 물론 다 나섰습니다. 돌아가시기 그러니까 잡수신 지 한 몇 년 후부터는 거의 감기가 안 걸리셨어요. 감기가 안 걸리시고 손발 저린 게 없어졌고 걸음도 잘 걸으셨고 나중에 허리 척추를 많이 수술을 하셔서 척추 수술을 하시고 또 낙상하셔서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걸음 걸으시고 이런 것은 전혀 당뇨, 합병증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됐었어요, 어머니가. 네, 이렇게 천 박사님 형님께서 그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지신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산화질소 따뚜르 메노를 드시면 굉장히 개선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많이 관절 통증이 70% 정도 감소한다고 그 논문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도, 그 다음에 남성 같은 경우는 발기부전이 200% 좋아진다라는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손끝, 발끝까지 이 혈관이 살아있게 하는 것이 사실 건강한 거고요. 40대 이후부터 그 손끝, 발끝에 이 혈관이 없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유령 혈관이라고 하는데요. 혈관은 있지만 혈액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혈관이 넓어지면 혈액이 풍부하게 움직이니까 그 유령 혈관에서 다시 혈액이 돌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쥐가 난다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우리가 손목을 쥐었다 펴면 쥐가 나는 것은요, 똑같은 원리예요. 그 혈관이 통하지 않던 곳에 이제 다시 혈액이 통하기 시작하면서 쥐가 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질문 올라온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투석 환자인데 꼭 물에 희석해서 복용해야 되나요? 투석 환자인 경우에는요, 원액을 드시라고 하셨어요. 근데 원액을 드시는데 저희가 원액을 드시지 말고 보통 물에 타서 드시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농축된 거라 진하거든요. 그래서 처음 드실 때는 한 반포만 원액으로 드시되 이게 혈관을 갑자기 확장하면 우리가 가장 우리 몸에서 중요한 곳이 뇌거든요. 그래서 뇌에서 가장 그 중요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화질소는 가장 중요한 곳부터 먼저 가서 이 살짝 어지러운 증세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액을 드시게 되면 어지러우실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앉아서 드시거나 아니면 드시자마자 잠깐 누우시는 것, 그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벌꿀을 좀 넣어서 먹으면 어때요? 꿀 넣어서 드셔도 괜찮은데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혈압이 좀 높으신 분들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뭐 홍삼이나 그다음에 계피가루 이런 것들은 따뚜르하고 같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또 이 혈관이 확장되면서 이완을 시킬 때 같이 이완시켜주는 운동을 그 따뚜룩 드시고 바로 운동을 하시거나 또 내가 따뚜룩 드시고 바로 사우나에 가시거나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내가 혈관 확장이 너무 되면 그 혈압이 떨어지거든요. 혈압이 떨어지면 어지러워요.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피하셔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같이 복용이 가능한가요?
이건 식품이기 때문에 사실 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이제 따뚜룹 에노가 귀한 거다 보니까 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약을 드시면 아무래도 독성분이 혈액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혈액이 좀 깨끗할 때 따뚜르 에놀 드셔야 이 혈관을 타고 확 퍼지면서 이 염증을 찾아가기 때문에 기본 2시간 간격으로 드시면 되고요. 이 혈관이 다시 리모델링 되는 때까지는 사실은 저희가 6개월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내가 어떤 병증을 치료하시기 위해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포 500ml씩 해서요. 하루에 3번 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병증이 해결되고 나면은 내가 하루 2포나 하루 1포로 끊임없이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계속 내 혈관을 잘 지키실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좀 빨리 좋아져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용량을 늘리시면 사실 빨리 좋아지긴 합니다. 근데 좀 서서히 늘리시는 게 좋은 게 지금 따뚜르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요. 갑자기 혈관 확장이 되면 이렇게 어지러우실까 봐, 아니 몸이 너무 힘드실까 봐 그런 것이 걱정이 돼서 내가 뭐 한 2포를 늘렸다가 한 일주일 후에 조금씩 또 2포를 다시 늘렸다가 해서 내 몸을 한번 진단해 보시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 아까 화농성이 심한 여드름에도 효과가 있나요? 아까 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항염의 그 성분이 있기 때문에요. 드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라보시면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지금 아이들 아토피, 아이들은 특히 순환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여드름이 날 때도 분명히 내가 뭔가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뾰루지도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드시면서 같이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치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은요. 따뜻하면 패치를 붙여보신 분들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명현 반응이 올 때 너무 그쪽이 아프시게 되면 내가 따뚜르베놀을 드시면서 빨리 아픈 곳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혹은 내가 유독 다시 거기가 염증이 많아서 그쪽이 더 심하게 아프다 그러면은 거기 염증을 빨리 빼주고 싶으실 때 그 혈관 있는 쪽에다가 그 따뚜르베놀 패치를 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드시면서 그 따뚜르벤을 드시면서 같이 붙여주셔야 효과가 있는 것이 이게 지용성이기 때문에 피부 바깥으로 독소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패치를 붙이고 나니까 패치에서 냄새가 난다. 뭔지 모르지만 끈적끈적하다. 뭐 색깔이 조금 시커멓게 된 것 같다. 이런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이거는 파스가 아니에요. 산화질소를 피부로 먹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서 독소가 나왔을 때 림프관을 통해서 이 독소가 배출될 때는 반드시 몸에 혈액 순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따뚜르베놀을 같이 드시면서 같이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벌써 이제 9시가 다 됐는데요. 자, 비타민 C랑 같이 먹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그 브로셔에 적어놨습니다. 비타민 C는 산성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 몸에 필요한 그 산화질소가 온몸에 퍼져서 염증 부위에 가서 산화질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미리 산성과 같이 드시면 이게 다 터져버려서 몸에서 효율이 아무래도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나온다. 아까 제 박주연님 보신 것처럼요. 이 두드러기가 나거나 노폐물이 나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자정 반응은요. 내 몸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반응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내 몸의 치유 선생님이에요. 이 치유 작용들이 다 있는데 그것을 약을 먹으면 증상이 없어지면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그 몸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두드러기가 나온다는 것은 피부를 통해서 노폐물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독소가 나오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심한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심한 두드러기로 빠지지 않았다면, 콧물로 빠지지 않았다면, 눈물로 빠지지 않았다면 그 독소가 어디에 있어요? 내 몸에 장기로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빠져나오는 것이 자정작용으로 가장 좋은 작용인데 우리가 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약에 익숙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몸에 뭐가 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이빨이 아프거나 모든 작용이 있음을 두려워하세요. 이거는
내 몸에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바뀌고 있고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순환만 잘 되면 저절로 나오게끔 되어 있고요. 내가 따뚜릅을 드시고 그런 도드라기가 나온다. 지금 독소가 나오는 거예요. 피부로 독소가 나올지, 콧물로 독소가 나올지,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마다 가진 염증이라든가 내 몸의 특성들은 다 달라요. 한 분도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면 없어지는 거고요. 이제 아까 박주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 6개월 이상 드시면 다 박사님이 되시거든요. 이런 명현 반응을 즐기게 되세요. 아, 내가 또 여기가 좋아지는구나. 내가 초등학교 때 다쳤던 곳이 다 안 나았구나. 그때는 내가 다 낫지 않았는데 지금 산화질소가 다시 움직이면서 그 염증 부위까지 좋아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을 다치면 손가락이 아프다가 큰 망치가 발을 찌으면 손가락 아픈 거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똑같은 이치예요. 내가 지금 이쪽이 좋아지고 있는데 한쪽이 좋아진 거를 모르게 되거나 내가 어디가 좋아진지를 잘 모르고 한쪽만 내가 신경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산화질소가 온몸을 다니면서 치유하다 보면은 내 몸에 귀를 기울이면은 아, 내가 거기가 안 좋았었지, 여기가 낫고 있는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지금 아직도 따뚜르베놀 먹고 있는데요. 2024년도 10월 달부터 제가 먹었는데 제 경우를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굉장히 신장이 안 좋았어요. 제가 이제 뭐 일도 많이 다녔고요. 밤에 잠도 많이 안 잤고요. 밥도 제때 먹은 적이 없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는 PD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건 다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50이 딱 넘으니까 이제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에 10분마다 한 번씩 갔습니다.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면역이 떨어지면 바로 그게 시작이 됐는데 나트륨을 먹은 지 한 10개월 됐을 때 제가 4일 동안 회사를 못 나갔어요.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너무 이 신장이 아파가지고 이 허리를 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따뜻름을 무서워서 못 먹었어요. 먹으면은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제가 한 4, 5일 동안은 먹지 않고 그냥 물만 마시고 일단 견뎠어요. 그게 이제 명현 반응이구나 생각을 했는데요. 저희 아버지도 지금 84살이시거든요. 84세신데 저희 아버지도 관절도 안 좋으시고 몸에 이제 부스럼 같은 것도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게 10년 동안 낫지 않다가 따뜻을 드시고 한 4일을 누워 계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똑같이. 온몸에 열이 펄펄 나고 땀 나고 막 죽겠다고 하시는데 제가 괜찮다고 견디시면 좋아진다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관절도 좋아지셨지만 그 몸에 부스럼 나는 게 싹 없어지셨습니다. 정말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도 내 몸에서 어디가 안 좋은지를 아시면 내가 어떻게든지 이거를 명현 반응을 이겨내고 내가 좋아져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충분히 그 관절 코치분께서 충분히 이제 말씀해 주시고 또 항상 관절 편지를 보내주실 거예요. 그 편지를 꼭 빼놓지 말고 읽어보세요. 이제 박사님께서 검증하신 그 논문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만든 거기 때문에 다 실제로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책에도 쓴 내용들은 다 실제 있었던 경험담들이에요. 그래서 믿으시고 그 충분히 그 지식만 있으시면 그 어려움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의 의사가 된다라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내 몸을 진단하고 개선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시고 또 오늘 다리가 좀 불편하시더라도 내가 꼭 산에 올라가야지 하는 이런 꿈을 가지시고 또 가족들과 여행도 다닌다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잘 참고 이겨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벌써 9시가 넘었는데요. 여러 가지 질문 올려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따뚜르베너 여러분께 너무 가족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항상 저희 관절 코치분께서는 정말 토요일, 일요일 상관없이 전화 받아주시고 하시는 분들 너무 많이 계시거든요. 또 끝없이 공부하세요. 학생분들처럼. 그런 분들께 저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온 가족이 또 대한민국이 인류가 정말 건강해지는 날까지 따뚜르베너가 여러분과 함께 좋은 안내자가 돼서 함께 가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하신 부분들은 또 그 관절 코치분께 질문하시고 또 거기 모르시는 분들은 또 제가 스크립트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